집 내려가다가 불 꺼졌는데 이렇게 가까이 확 붙었을 때 아 너무 좋아. 이미지로 보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띠몽 입장에서 폴도 바람핀 거 아니야? 한국에서 두 사랑은 다비치 노래처럼 존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나를 사랑하는 거 이외에 아무것도 안 하는 친구가 되어버렸을 때 그리고 내 이 친구에 대해서 관계를 끊을 수 있는가 좀 많이 무서울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라는 그 구절이 그녀를 미소 짓게 했다. 안녕하세요. 손유도 독서클럽 호스트 김지한. 미소입니다. 저번 독서클럽에서는 제가 게스트로 참여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로맨스 소설로 북클럽을 진행한다고 해서 이렇게 오늘은 MC를 맡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책을 정해서 읽고 책 주제에 대해서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게스트분들을 모시는데 그럼 내에서는 예명과 별명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함께 이야기해볼 책은 프랑스와주 사강의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인데요. 뜨거운 사랑과 삼각관계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이야기해줄 게스트분들을 소개합니다. 저희 독서클럽의 원년 멤버 제리님. 안녕하십니까. 2주 연속 하게 된 제리입니다. 책이란 숙제 같은 존재이자 타인의 생각을 합법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감사한 존재라고 얘기하는 네오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박재희고요. 여기서는 네오라는 닉네임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영광입니다. 간단히 책 소개를 또 해야 되지 않을까? 책은 프랑스 최고의 감성, 유럽 문단의 매력적인 작은 악마라고 불리우는 소설가 프랑스와즈 사강이 쓴 소설입니다. 책의 부제를 보면은 프랑스 소설 최고의 책 4위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저는 이 책을 읽기 전에 드라마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를 먼저 봤는데요. 그거는 이제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하고 물음표거든요. 근데 그거랑 되게 비슷한 책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비슷한 점도 조금 있고 다른 점이 좀 더 많더라고요. 그건 되게 이제 클래식 음악하는 주인공들의 이야기인데 우선 책이랑 드라마가 비슷한 점은 이제 브람스랑 클라라 슈만이 삼각관계, 실제 독일의 음악가 분들이시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삼각관계가 있었는데 그냥 이 삼각관계라는 게 책이랑 드라마 인물들에도 적용이 된다. 이게 비슷하고요. 드라마에서는 좀 더 음악가 얘기, 브람스랑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직접 걔네가 연주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드라마의 인물들이 실제로 삼각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막 브람스가 자기 입장이라고 여겨져서 서사에 영향을 줘요. 그냥 책에는 그냥 그 음악가의 어디 연주회 가실래요? 정도 하고 그냥 폴이 자신에 대한 생각을 좀 크게 변화하는 뭐 그런 요소로만 쓰이지 뭔가 크게 브람스랑 관련된 내용을 많이 다루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또 새롭게 봤습니다. 요런 느낌이니까 작가 소개도 한번 해보던 걸로 해서 그러면은 네오님이 한번 작가님 한 줄 평을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뒤에 있는 거? 프랑스와즈 사강. 그녀는 매혹적인 작은 괴물이다. 이게 이제 프랑스 유명 작가 모리아크님이 슬픔이와 안녕 그 데뷔작을 극찬하면서 붙여준 별명인데 요거 때 하면서 사강님이라니까 우리나라 사람 같은데 프랑스와즈 사강 그 작가님이 소설 문단에 혜성처럼 등장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작은 괴물 앞에 매혹적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잖아요. 다들 책을 읽어보셨으니까 알 테지만 이제 사강 작가 자체도 자유와 엄청난 이제 쾌락을 추구하면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다들 작품 해설 파트를 보시면 161페이지입니다. 네. 161페이지를 이제 참고만 하시면 영국 언론은 사실에 입각해 그녀의 삶을 요약했는데 위스키 잔을 줄곧 손에서 놓지 않았고 문턱이 닳도록 카지노를 드나들었고 제규어와 에시튼 마틴, 페라리, 마세라티를 바꿔가며 속력을 즐기다가 차가 전복당해 3일간 의식불명에 놓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훌륭하신 분이. 굉장히 파격적이신 삶을 하셨죠? 이분이 그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저 이걸 원래 그 인상적인 멘트로 하려고 했는데 이게 구성 안에 있어갖고 뺐거든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라는 말도 이분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책에 써져 있는 것처럼 낭비, 알코올, 도박, 연애, 등등등 중독적인 삶이지만 그런 게 어쨌든 문학에 많이 어쨌든 딱 투영돼 있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게 전체적인 거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알코올, 연애, 담배, 사랑 이런 것들이 다 메인 주제로 잡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좀 이게 읽으면서
제일 먼저 이 책을 봤을 때 궁금했던 게 이 제목도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점점점이잖아요. 근데 이게 왜 이럴까 하고 이제 뒷부분 다 읽고 나서도 마지막에 확인을 해봤는데 실제로 약간 이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라는 말 이후로 이전과 이후의 폴의 태도나 좀 삶에 대한 자신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건지도 많이 바뀌기도 하고 폴도 그랬지만 실제로 프랑스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렇게 브람스가 엄청나게 대중적으로 약간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음악가는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연주회를 가거나 아니면 뭔가 초대를 해야 될 때 항상 브람스의 연주회가 있으면은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이렇게 묻는 게 약간 좀 인사치레처럼 썼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 제목이 되게 좀 신기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런 부분은 좀 보면서 몰랐던 사실이라 신기했는데, 그리고 이제 이 독일 음악가 브람스의 음악 특징이 이제 구조랑 형식을 엄격하게 지키면서도 그 안에는 이제 낭만적인 서정과 감정을 음악에 담아내는 게 특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이제 뭔가 좀 통통 튀는 작곡가들의 연주회에 초대하는 말로 그렇게 했으면 이 문장이 폴의 마음을 그렇게 크게 울렸을까? 울리지는 않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아마 바그너를 좋아하세요 이랬으면 그냥 스쳐 지나간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스탕다를 좋아하세요? 이랬으면 네, 그랬을 것 같네요. 저는 사실 아직 잘 이해가 안 돼요. 이 점점점의 의미가 사실 물음표가 더 맞지 않나 싶은데 이 점점점을 강조하는 이유가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아하세요. 네, 저는 이거를 한번 보기 전에 이제 민음사 TV에서 해주시는 그것도 봤었는데 이게 약간 자조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약간 이런 그 말줄임표 내가 나한테 내가 이거 좋아했었나? 이런 느낌의 점점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되새겨보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왜냐면 네, 그건 뒤에서 얘기할게요. 아, 네. 그러면은 각자 인상 깊었던 문장들을 하나씩 얘기해보면서 한번 해볼까요? 세계문학 전집에서 사랑받는 작품이기도 하고 또 이게 또 사랑 삼각관계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있는 그대로 읽을게요. 네네. 저희 중에서 대표 사랑꾼인 미소님은 우후. 이 책을 어떻게 읽으셨나요? 네. 저는 읽었을 때 우선 도파민이 좀 가득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읽었습니다. 약간 일반적인 삼각관계 사랑 이야기잖아요. 일단은 문체가 몰입도가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요즘 드라마나 요즘 책들을 보면 상황 중심, 뭔가 어떤 사건 중심인데 이건 되게 담백하게 이 인물들의 초점을 둬서 깊이 들어가는 게 뭔가 좀 오랜만에 본 느낌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재미를 잃지 않았다는 게 좀 너무 신기했어요. 로맨스 전문가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다른 분들도 뭐 인상 깊었던 문장. 저는 이제 이건 장면이어가지고 네네. 로제가 이제 사실은 다른 여자를 이제 폴 몰래 만나고 이제 돌아오는 길이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좀 스무스하게 잘 넘기다가 이제 말 한마디 삐끗해가지고 거기서 약간 폴의 감정이 균열이 가가지고 약간 한 번 더 실망하게 되는 그런 묘사가 한 번 있었거든요. 한 80몇 쪽 그 중반쯤에. 네. 근데 저는 그 장면이 되게 이분 작가님 문체도 그렇고 약간 프랑스 영화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약간 숨막히면서 재밌게 읽었습니다. 네. 또 영화 전문가시니까 이거에 받아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는 거의 마지막쯤인데요. 마지막 레스토랑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서로 각자 다른 파트너의 품에 안겨서 뭔가 뭐 막장인 듯 아닌 듯 서로 이렇게 교류를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서로 쳐다보고 그런 그 장면이 저는 되게 둘의 관계를 가장 좀 직관적으로 뭔가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어서 되게 인상 깊은 어떤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56페이지. 저랑 되게 가까우신데요? 같은 거 아니야? 아, 같지 않아요. 그가 시몽이 한 얘기 있죠. 사랑을 스쳐 지나가게 한 죄, 핑계한 편법과 친연으로 살아온 죄로 당신을 고발합니다. 당신에게 고독형을 선고합니다. 당신의 고독형을 선고합니다라는 말이 사실 이게 지금 2026년에 지금 제가 읽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60몇 년이 지난 거야. 지금 거의 60년 지난 건데 유치할 수 있는 문장인데 유치하지 않다고 느끼긴 했어요. 저는 이런 거 읽을 때 자꾸 이제 그 연기를 누군가 하는 듯이 이제 이걸 봤는데 예를 들어서 뭐 티모시가 만약에 이걸 했다고 칩시다. 상당히 매력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멘트를 쳤을 때. 그래서 이게 되게 그에게 반할 수밖에 없는 젊은이의 그 멘트
이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아까 후기를 얘기했고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을 생각해보면 폴이 항상 부재 중인 로제를 기다리면서 이제 온 신경이 로제한테 가 있는데 이제 그녀에게 브람스를 이제 좋아하세요라는 문장이 이제 다가왔다 이렇게 문장이 있잖아요. 로제라는 사람한테 이제 자아를 잃어버린 뭔가 폴에게 나를 자각하게 되는 그 순간이 저는 뭔가 너무 슬펐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기 전까지는 자아를 잊은 채로 로제만을 바라보며 살고 있구나가 엄청 와닿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 문장을 보자마자 아 얘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구나 이게 너무 갑자기 쓸쓸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장면도 장면이고 문장도 그냥 그래서 이 제목이 이거구나 이런 것도 느낀 것 같아요. 발제로 넘어가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 게 네. 이거 저기 해주시고 가야 돼요. 저분요? 네. 저번에는 반응이 너무 안 해주셔서 제가 이거 딱 하면 좀 박수 호응 쳐주세요. 발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당신의 발제에 투표하세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전에 책을 읽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 궁금했거나 같이 얘기하고 싶은 주제를 넷이 이렇게 다 했는데 제가 선정된 것 같아요. 오늘 발제문이 전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사는 당신은 폴과 시몽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설 속에서 폴과 시몽의 사랑에 대한 은유적 비판이 드러난 부분이 있다면 어느 구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걸 제가 한 게 이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이해를 하고 이 책을 읽었는가. 그러니까 아까 얘기해 주셨듯이 되게 사람에게 초점 맞춰진 감정적 표현이 굉장히 많은 내러티브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물 넷밖에 안 나오는데 이걸 160페이지를 쓴 거야. 어떻게 보면 이 작가분이. 그래서 이게 굉장히 대본 같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어떤 드라마 대본 같은 느낌으로 읽었는데 사실 60년대 배경 자체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프랑스 내에서 권력 체계나 어떤 계몽주의 사상이 어쨌든 또 일어나는 때였다고 저는 보는데 68혁명도 있고 뭔가 어떤 그런 게 있을 때 얼마나 봉건적이었겠어요. 그 사회 자체가.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많이 틀을 깨고 막 변화하는 중에 저는 이 사랑관 연애관에 대해서 이 작가분이 그냥 던진 메시지라고 생각했어요. 이 나이 차이와 브람스를 갖고 온 것도 어디서 이분이 그걸 감명을 받았겠지. 우리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분이 이런 거에 약간 해방감과 어떠한 관계에 대한 재조명. 뭔가 좀 깹시다. 약간 이런 메시지로 저는 사실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혹시 다른 어떠한 것에서 이런 것이 느껴졌는지가 좀 궁금했어요. 근데 실제로 브람스가 클라라를 실제 인물 얘기예요. 브람스가 클라라를 이제 좋아했잖아요. 근데 이제 클라라와 슈만은 이제 아주 사이가 좋은 부부셨는데 그 둘의 나이 차도 14살 정도였대요. 이 책의 폴과 시몽처럼. 그래서 뭔가 나이 차이에 대한 얘기를 어쨌든 하려고 하신 것 같은데 제리님은 뭔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먼저 68혁명 시기에 딱 이제 이 책이 나오고 전체적으로 그 시기에 프랑스 문화가 확 발전했잖아요. 저는 이제 영화 배우는 영화 학도로서 그때에 대해 정말 많은 수업을 항상 들으면서 이제 항상 봤던 말들 중에 하나가 파격적인 시도였는데 마지막엔 약간 용두사미처럼 끝났다. 근데 그 잔향은 엄청 프랑스 전체를 뒤덮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라는 소설에서도 제가 느꼈던 게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든 간에 이 남녀의 그 어떤 지위 또 나이 이런 거 차이에 대해서 그런 거 의미가 없다라고 깨부수는 게 보이는 한편 이제 여기 저 같은 경우에는 완전 후반부에 132쪽에 나와 있는 게 이제 폴하고 이제 시몽이 되게 애처롭게 서로 얘기를 하면서 약간 시몽이 이게 번아웃인 거라기보단 이제 어떻게 보면 회피에 가까운 거긴 한데 그런 모습을 약간 다그치면서 이제 돌아올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 느끼는 게 이 둘은 각자를 약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자기 자신의 약간 사랑에 빠져 있는 게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가지고 이거 준비했네. 네.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게 약간 이제 68혁명에서 가장 한계 중에 하나였던 시작은 거창했는데 안에 속 알맹이는 다소 부족했다. 이런 느낌하고 되게 비슷했어가지고. 저는 마무리도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봤어요. 결국엔 스포 있습니다. 그게 돌아가는 것도 결국엔 틀을 깨려고 시도는 했어. 하지만 아직은 힘들지라는 느낌을 그냥 준 것 같아서 저는 약간 그 비슷한 생각을 하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뭔가 은유적이라기보다 되게 직설적으로 표현한 부분들도 꽤 있다고 느꼈어요. 네. 그 레스토랑에서 폴이 오랜만에 다시 파리 와서 내가 너랑 어린 남자의 어떤 불장난 얘기를 들을 줄 몰랐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또 폴이 받아치잖아요. 나도 너가 어린 여자랑 뭐 그런 얘기 들을 줄 몰랐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더 자연스럽지라고 로제가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남자와 어린 여자의 얘기가 훨씬 더 일반적이지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이제 화가 나서 이제 폴이 레스토랑에 나가잖아요. 뭐 그런 장면이라든지 아니면은 시몽이랑 둘이서 레스토랑을 갔을 때 뭐 뒤에서 여성분들이 저분 나이가 몇이지? 뭐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저는 작가가 대놓고 좀 말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같은 부분에서 그걸 느꼈는데 로제의 말에서 유독 그런 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레스토랑에서 표현이 한낱 풋내기 청년과의 불장난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것도 뭔가 직설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직설적이라기보다는 로제랑 또 얘기를 하다가 완전 초반부인데 로제랑 폴이 거리에서 술을 마실 땐가 이제 시몽이랑 로제가 처음 만났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로제는 살짝 견제를 한단 말이죠. 왜냐면 시몽이 좀 되게 직접적으로 들이대니까. 근데 그러다가 폴이 테레사의 아들이야 이러자마자 태세가 확 전환되는 거예요. 갑자기 견제를 확 안 하면서 견제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한 건지 그래? 술 줄 테니까 너 더 얘기해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저는 그 태도의 전환에서도 약간 뭔가 이 나이 많은 여자와 어린 이 청년과의 그게 뭐 당연히는 견제가 안 돼. 당연히 이루어질 수 없겠지라고 생각한 로제의 그게 저변에 기저에 깔려 있지 않았나? 그거를 약간 표현한 거지 않았나? 하고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당시에 아마 이게 지금도 약간 뭐랄까요? 저는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드라마로 따지면 밀회 정도 있었겠죠? 나이 어린 연하남과 중년 여성의 어떠한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왜 그것을 파격적이라 하는지도 사실은 좀 안타까운 상황이긴 한데 그것을 이때 당시에 던졌으면 굉장히 아마 많은 얘기들을 나눴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그냥 이분은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구나 라고 느껴져서 이 발제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좋은 발제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이제 메인 주제 토크 어떻게 생각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내가 폴이라면, 그러니까 내가 폴의 상황에 있다면 로제 vs 시몽 중 누구를 택할 것인가. 이제 다른 분들은 성별을 이제 바꿔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아무따 시몽입니다. 장난꾸러기 잘생긴 시몽이. 왜냐면 이제 외모를 배제를 하고 생각을 해도 결국 돌고 돌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야 나를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중간중간 보였던 폴의 이제 자신감 없는 모습과 자아를 잃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저는 물론 그녀의 그 성격적인 결함도 있겠지만 그냥 되게 안타깝게 느껴져서 한 남자의 영향이 어쨌든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나를 사랑해주는 시몽이를 만나면 로제랑 만나면서 잃어갔던 자존감도 채워줄 수 있을 것 같다. 네, 저도 시몽인데요. 역시. 저는 일단 물론 잘생기고 뭐 그런 것들을 배제하기 쉽지 않겠지만은 그쵸. 그렇지 않겠지만은 실망을 할지언정 기대를 걸 수 있는 사람을 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로제는 6년간 계속 같은 패턴으로 뭔가 관계가 정해져 있는데 앞으로 로제가 달라질 거라는 기대 정말 1%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사람과 연애를 하는 것이 과연 건강한 연애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폴이 조금 답답했어요. 엔딩에서도 결국 자기도 로제가 또 다시 거짓말을 한다는 게 알고 있다고 구절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로제를 택한 폴? 너 정말 답답해. 나였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는 로제거든요. 그리고 저는 두 사람에 대해서 약간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보면 폴의 나이도 그렇지만 앞으로 만날 사람에 대해서 이거는 되게 중대한 갈림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시몽은 제가 느끼기에는 소설 내에서 되게 시한폭탄 같은 친구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되게 불타오르고 행복하고 그러는데 이 친구가 나중에 나이를 먹고도 만약에 지금처럼 나를 사랑하는 거 이외에 아무것도 안 하는 친구가 되어버렸을 때 난 그 친구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해줄 수 있는가, 그리고 내 이 친구에 대해서 관계를 끊을 수 있는가, 좀 많이 무서울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결과론적인
시선으로. 안정 추구형. 설렘보단 안정이신 거네요. 전 안정 속에 설렘이 있다 생각합니다. 네. 명언 제조기예요. 폴은 결국에 이제 제리님처럼 로제를 선택하잖아요. 그 이유는 이제 제리님은 뭔가 안정, 미래에 나한테 올 영향력이 좀 더 적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줬는데 폴은 어땠을 것 같은가요? 폴이 로제를 선택한 이유도 안정 때문일까요? 전 안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전 낙담. 낙담. 폴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답답하다고 했지만 우유부단하고 자기 자존감 없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 남을 사랑할 줄 아는데 이 사람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요. 초반에 보면은 남에게서 자꾸 자기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를 안 바라봐주니까 로제가 싫죠. 근데 시몬은 자기를 바라봐주니까 나 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라고 느끼지만 본래의 그 모습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엔 다시 돌아가게 되는 느낌이다. 저는 그렇게 폴을 해석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나이에 맞는 에너지가 없어 보인다. 제가 느끼기에는 이렇게 변한 사람인 것 같았어요. 사람에게 기대가 좀 없어지고 뭔가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그런 사람처럼 비춰졌거든요. 시몽이 너무너무 뜨거운 그런 사랑을 주는 사람이니까 이게 식어버릴까 두려움도 있었을 거고, 근데 로제는 약간 어떻게 보면 미지근한 관계잖아요. 근데 폴은 그런 미지근한 온도가 좋은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위험 부담을 갖지 않는 관계를 뭔가 방어적으로 선택한 게 아닐까? 남의 눈치 일단 많이 보는 사람이긴 하니까. 그렇죠. 저는 일단은 폴이 그렇게 하는데 가장 크게 작용한 거는 제 생각에 자기 합리화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면은 폴은 그 두 사람의 리스크를 따져본 것 같아요. 내가 나중에 이 사람을 선택했을 때 뭔가 흐트러지고 약간 어그러지더라도 내 선택이 잘못되긴 했는데 아니야 근데 나는 이거 말고 선택할 방법이 없었어라고 할 때 스스로 설득력을 부여하고 싶었는데, 그거를 생각을 하면은 시몬과 로제 중에 나중에 차후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로제 그때 돼서 내가 로제 선택한 거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가 저는 로제는 설득이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안정이라든가 지금 이 사람하고 만나왔던 세월이 있다 보니까. 근데 만약에 시몬을 선택했을 때 그리고 자기가 부정하고 그거를 감당할 만한 용기가 없어가지고 그런 무게를 재보고 나서 결국에는 이제 로제한테 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에너지도 없었던 것 같아요. 지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네. 비난과 그거를 그러니까 자기가 신경 쓰니까 그게 더 많이 들리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그냥 대응할 힘, 에너지도 없었다. 네. 약간 이런 느낌. 그러면 만약에 이게 폴이 여자고 이제 시몽이 남자로 설정이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성별이 바뀐다면, 그러니까 폴이 남자고 시몽이 여자라면은 그랬다면 결정이 좀 이렇게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남녀가 바뀌게 됐을 때는 조금 그래도 들눈치 보게 되는 폴. 들눈치 보게 되는 폴이 될 것 같아서 그는 시몬을 더 선택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결국엔 또 로제로 갔겠지 그런 생각은 드네요. 일단.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소설 속 사랑한다는 감정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순간은 언제라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그 이유를 함께 말해주세요. 전 너무 분명하게 있는데 이제 시몽이 회사 사람들이랑 같이 시골에 가는 장면이라고 해야 될까? 그 구절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폴과 계속 멀어졌다 가까워졌다를 반복하는 거에 약간 지쳐 있었는데 폴이 시몽한테 처음으로 뭔가 편지로 표현을 좀 하잖아요. 보고 싶다. 너가 없어 쓸쓸하다.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폴이 처음으로 뭔가 시몽에게 표현을 한 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에 그 갑자기 태세 전환이 되면서 시몽이 엄청 기분이 좋아져요. 그러면서 너무 귀엽게 주머니 속 편지를 만지작거리면서 사람들이랑 얘기는 하고 있지만 편지를 만지작거리면서 이 내용을 계속 곱씹는 장면이 있잖아요. 전 너무 간질간질하고 그 장면 보면 너무 기분이 좋고 너무 설레는 거예요. 전 사실 다른 장면에서는 그렇게 설렘은 못 느꼈거든요. 도파민은 느꼈지만 이 장면에서 진짜 시몽이 정말 순수하게 지금 사랑하고 있다. 너무 간질간질하다. 보기 좋다. 라고 느꼈어요. 동의합니다. 네, 그 장면 너무 귀여웠어요. 네, 그거 바로 오잖아요. 부릉부릉. 그러니까 맞아요. 저도 시몽인데요. 앞으로 폴이 없으면 이제 내가 이게 게임도 재미없어진다는 그런 구절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사랑한다라는 감정에 가장 부합하는 장면이라고 생각했던 게 이 사람이 없는 내 삶이 상상이 안 된다 이거잖아요. 이 사람을
연인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거니까 저는 뭔가 특별한 장면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가장 좀 네. 왜 웃으시죠? 아니, 다 달라서. 아, 제리님은? 저는 한 좀 후반부에 나와 있는 건데 비 오는 날에 이제 시몽왕하고 이제 폴이 이제 안아가지고 이제 막 서로 얘기 나누는 장면이에요. 근데 막 시몽은 되게 막 뉴욕에 가고 싶어요, 뭐 뉴욕에 가고 싶으세요 하면서 얘기하는 장면인데 장황하게 막 얘기를 하는데 그 타이밍에 딱 폴이 탁 하고 이제 장난꾸러기 시몽이었나? 딱 평소처럼 그래 말해주면서 딱 스탑을 시킨단 말이에요. 저는 거기서 사랑도 사랑인데, 그러니까 연인 간의 사랑도 사랑인데 뭔가 거기서 느낀 게 폴이 약간 시몽을 바라보는 게 약간 모성애적인 사랑도 한 번에 팍 느껴진다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가장 제 입장에서는 그게 좀 드러나는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성애적인 사랑, 모성애를 네. 느끼신 거네요. 좀 저는 사실 장면으로 기억하는 거는 집 내려가다가 불 꺼졌는데 이렇게 가까이 확 붙었을 때 이러면 너무 좋아.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저그 장면 진짜 좋아. 그러니까 저는 사랑 너무 두근거렸어 그 장면. 그러니까 설렘 장면의 하나의 일종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몽은 워낙 표현이 다 뚜렷한 행동이 직선적이니까 이게 사랑이라고 확실히 뭐 둘 다에게도 명확하니까 보이는 거긴 한데 로제는 계속 당신이 필요해, 당신 사랑해 계속 얘기를 해도 와닿지 않는 게 그러니까 행동과 말이 다르니까 그렇게 느껴졌던 것 같은데 저는 시몽은 뚜렷하게 행동으로 먼저 움직이니까 그게 더 잘 보여준. 그 장면 진짜 생각 못했는데 그 장면 진짜 저 설렜어요. 그거 진짜 드라마로 보고 싶다라고 생각했어요. 이미지로 보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면 폴은 두 남자 이제 시몬과 로제가 있는데 둘을 사랑했을까? 아니면 사랑을 받고 싶어 했을까? 또 다들 생각하는 게 다르실 것 같거든요. 저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로제한테는 좀 더 사랑받고 싶은 게 있었던 것 같고 시몽이한테는 진짜 오랜만에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꼈을 것 같아요. 물론 장애물들 그 편지 내용에도 이제 앞부분에는 꼭 눈치 많이 보고 그런 사람들이 저 같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게 처음에는 밑밥을 좀 깔아요. 내가 비록 나이가 이렇고 우리는 만날 수 없고 막 그치만 난 지금 쓸쓸하고 하지만 난 너가 필요해 빨리 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폴은 시몽에게 오랜만에 사랑을 느꼈고 사랑을 했고 하지만 로제한테는 좀 더 계속된 결핍 그러니까 사랑을 받고 싶어 난 얘한테 사랑을 받고 싶어 였던 것 같아요. 두 남자를 사랑한 게 아니라 그냥 두 남자를 사랑받고 싶은 사람. 자신은 없고 사랑받고는 싶고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이 되니까 약간 선택의 갈피를 못 잡으면서 약간 정당성을 자꾸 부여하는 거지. 저는 뭐 두 개 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사랑한 것도 맞고 사랑받고 싶은 것도 맞는데 그쵸. 사랑받고 싶었던 게 가장 큰 비율이.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두 남자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뭔가 시몽은 내가 잊어버렸던 거를 깨우치는 되게 신선한 느낌을 주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다가오잖아요. 네, 막 다가오고 막 설레잖아요. 잊었던 설렘. 기분. 그런 걸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니까 사랑하지 않을 수 없지 않을까. 그리고 잘생겼잖아요. 어쨌든. 그런 요소가 아주 그렇지. 중요한 요소가 굉장히 들어가잖아요. 잘생기고 예쁘면 네. 그렇지. 네. 그러니까요. 뭔가 로제한테는 보호자가 돼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결의 사랑이었을 것 같아요. 네, 서로 의존하고 정서적인 교류를 좀 원하지 않았을까. 의지하고 싶은 사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랑 육체적 관계를 맺어도 상관이 없었던 거야. 근데 상관이 없지는 않지 않았을까요? 이미 화는 근데 그건 초월했어 내가 보기엔. 폴은 이미 초월했고 초월한 상태에서 난 어차피 너에겐 정서적 사랑이 필요한 거니까 난 상관없어가 마지막 선택으로 가지 않았을까도 생각이 들어. 그럴 수 있죠. 그 진짜 맞는 것 같은 게 마지막에 로제는 그러니까 또 따로 만나고 있던 여자랑 관계를 정리하고 다시 폴한테 돌아오잖아요. 폴은 약간 그 결말을 항상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아무리 바람을 피우고 해도 저 여자가 더 좋으니까 폴 너랑은 헤어질게라는 말을 안 할 거라는 걸 폴도 이제 알고 자기가 비참하고 그런 모습이 있더라도 이 남자는 다시 나한테 돌아온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 같고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폴은 약간 시몽하고 로제의 합쳐져 있는 남자를 만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주면서도 자기를 그 바운더리 안에서 자기를 그렇게 보호해줄 수 있는 남자를 만나고 싶은데 자기가 그런 사람을 사랑을 하고 싶지만 그런 사람을 지금 보면 반으로 찢어져가지고 한쪽은 완전 양쪽이 극단적인 남자 둘밖에 없으니까 이 둘 남자한테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각자에 대해서 약간 설렘의 사랑, 안정의 사랑 이런 걸 받고 싶어가지고 두 사람한테 약간 어필을 하는
사랑하고 싶어하는 하지만 그게 뜻대로 잘 안 되는 그런 느낌이지 않나. 그거는 네. 현실에서도 어렵죠, 사실. 그렇게 완벽한 사람을 만난다는 건 정말 행운인 거죠. 네. 이제 마지막에 마지막 로제를 장면에서 로제를 선택하잖아요. 선택했을 근데 그거를 이제 두 사랑 중에서 선택을 했을까? 아니면은 회피를 했을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회피라고 말하는데 회피를 되게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진짜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거였으면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시몽하고 로제가 아니라 제3의 인물을 만나러 가거나 맞죠. 아예 혼자서 진취적인 삶을 살았어야 하고 아까 전에 그 지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시대상에 보면은 약간 그런 진취적인 여성상, 자기주도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한창 막 꽃 피우던 시기여서 그거를 맞춰서 가는 게 어떻게 보면 딱 이 선택과 폴이라는 인물의 성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폴은 마지막에 제가 보기에 그냥 다 놔버린 것 같아요. 그냥 자기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나이도 아니고 내가 그런 걸 선택한다 해서 그 다음에 올 후폭풍도 두렵고 하니까 그냥 흘러간 대로 살자. 어차피 저 로제는 다시 나한테 돌아올 테니까 약간 이런 생각으로 회피를 한 게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폴이 그래서 저는 시몽에게 약간 얘기를 레오님이 해주셨는데 폴이 시몽에게 느낀 사랑과 로제에게 느낀 사랑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아까 얘기했던 거랑 뭔가 비슷한 것 같은데요. 뭔가 시몽한테는 젊음과 예전에 일깨워주는 그런 설렘. 되게 설렘과 뭔가 되게 새로운 존재였을 것 같아요. 일상의 뭔가 변화 같은 거잖아요. 사람이 무기력하고 모든 것들에 무심해지면 그런 변화를 주는 사람이 되게 특별해질 것 같아요. 로제는 6년 동안 만난 편안한 당연한 관계잖아요. 그 당연한 사랑 같은 느낌? 그리고 정신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시몽 입장에선 폴도 바람핀 거 아니야? 자기가 바람 상대가 된 거죠. 이미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들어온 거잖아요. 당신 그 남자를 사랑하나요? 막 이러면서 계속 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시몽은 얘가 그렇지 않다는 걸 아니까 근데 로제를 사랑하죠. 어쨌든 결국에 뺏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을 폈다는 거는 둘이 만나고 있는데 만나고 있는 중에 다른 사람을 만난 건데 이게 얼마를 만났는지는 정확히 제가 모르지만 어쨌든 시몽이랑 저기랑 폴이랑 만나는 과정 중에 폴도 왔다리 갔다리 했잖아요. 그쵸. 근데 시몽은 감수하고 만날 정도로 이제 fall in love인 상태였던 거죠. 참 복잡하구만. 복잡한 셋의 아무튼. 사랑. 그렇습니다. 네, 정. 로제에게 느낀 건 정인 것 같아요. 사랑을 사랑의- 뛰어넘은 정인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사랑이 계속 100% 뜨거운 사랑일 수 없기에 식었을 때도 우정으로 오래 갈 수 있는 것에 대한 가치를 염두에 뒀다면은 그러면은 뭐 이분의 선택은 그런 거였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사랑이 계속 100% 떠올 수 있겠습니까? 근데 뭔가 이 6년 동안 만나서 걔네가 항상 이제 뭐 주말에 만나서 레스토랑 가고 춤추고 이렇게 했던 게 이제 엄청 이제 습관이 되었고 그거 중에 뭔가 하나 빠지면 상상을 할 수 없는 관계가 된 거잖아요. 정이 그만큼 있는 거잖아요. 사실 저희는 독자 입장에서 얘가 바람피는 거, 다른 여자와 육체 관계를 맺는 거 이런 걸 다 봤지만 폴은 알면서도 하지만 직접적으로 뭔가 그거를 목격하거나 사실 폴의 로제와 그 쳇바퀴 도는 일상은 크게 변함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감수하고 그 정을 간 것 같아요. 안정감을 제 생각에는. 저희는 막 로제 나쁜 놈 막 이러면서 이걸 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뭐 물론 폴도 비슷하지만 어쨌든 폴의 입장에서는 눈으로 직접 막 보지도 않았고 얼추 얘가 이런 거 같은데 지금 내 안정적인 일상 이 루틴에서 크게 급여되지 않으니 난 그냥 내 자리가 여긴 것 같다 맞는 것 같다 이렇게 간 것 같아요 그냥. 아쉬워. 6년 동안 한 거를 또 시몬과 다시 하려면 6년이 더 필요한 거잖아요. 저는 그냥 개인적 궁금한 건데, 그러니까 저는 이러한 연애관, 이러한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조금 있기 힘든 어떠한 프리한. 둘도 괜찮아, 뭐 이런 마음, 뭐 셋도 괜찮지,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그 외교관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에서도 사실 고문 역의 이제 외교관 두 분도 사실 되게 높은 자리인데 그 둘이 약간 저는 폴과 로제 같이 좀 느껴졌고 둘이 사랑은 해, 근데 다른 사람은 또 사랑은 해. 근데 또 둘이 또 안정적인 또 관계를 또 갖고 있어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외교관도 보면은. 저는 아직 그런 유교적 사상의 이제 보수적인 우리나라 사회에서의 어쨌든 내려오는 그것들을 좀 받아왔기도 했고 여러분들은 좀 덜 받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디까지 허용 범위일까 우리 사회는.
뭐 많이 없어졌죠. 뭐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드라마 표현하는 것도 되게 많이 바뀌었고 영화에서도 많이 바뀌었는데 우리는 이거를 아직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일까? 없는 사회일까요? 또 좀 던져보고 싶은 질문이었어요. 저는 사실 사회 그렇게 거시적으로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못 받아들일 것 같고 저는 저로서 두 사랑은 안 됩니다. 절대. 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전 너무나 명료해서 다른 분들 얘기 들어봐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한 다음 세기가 돼도 대한민국에서 안 될 것 같고 사람? 네, 두 사람.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도 일단 저는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도 이미 벅차고 이제 거기에 쏟는 에너지도 상당하기 때문에 이제 저는 뭐 여러 가지 의미로 두 사람, 세 사람 만나시는 분들 약간 리스펙합니다. 부지런하신 거죠. 네, 그만큼 대단하신. 머리도 좋으셔야 돼요. 네, 네, 헷갈리면 이름 헷갈리면 안 돼. 이름도 그렇고 어디 갔는지 어디 동선 이런 거 뭐 다 했는지. 체크해야 처음 체크해야 돼가지고. 되고. 네. 한국에서 두 사랑은 그냥 노래 가사로서만 존재하는 게 저는 네. 다비치 노래처럼 존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똑같이 생각하세요? 또 뭐 한국 근데 이게 약간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이거를 아무렇지 않게 얘기할 수 있는 사회는 금방 오진 않을 것 같고요. 그냥 암암리에 뭐 가치관이 맞는 분들끼리 대화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사실 만나는 사람들끼리의 가치관만 맞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로제 같은 사람이랑 만난다고 하면 솔직히 뭐 상관없죠. 그들의 사랑이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뭐 예를 들면 시몽은 한 사람만 사랑하잖아요. 시몽 같은 사람이 로제 같은 사람을 만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저는 개개인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런 가치관만 맞으면 솔직히 상관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피해를 안 준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작가가 그런 얘기도 했다고 하죠. 네. 남에게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뭐 파괴하러 납작고 그런 얘기를 하듯이 이걸 딥하게 들어가면 제 친구들 같았으면 아마 1부 다처제부터 시작해가지고 1부 1처제든 1처 다부제든 뭔가 이게 엄청나게 많이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글로벌한 시선으로 봤을 때 아직 그런 나라들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뭔가 그런 얘기까지 우리가 할 사회인가인데 역시 그러니까 두 아닌 것 사랑이 같습니다. 사회가 어떻게 200년 뭐 지나서 두 사랑을 하는 게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됐다라고는 생각 안 하는데 저로서는 아닌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 사회가 정령 오더라도 저로서는 그건 그러니까요. 60년이 지난 뒤에 누군가 또 이걸 읽고 이런 얘기를 하겠죠. 네. 다음 책은 저희 그 담당 PD님이 좋아하는 성애나 작가의 두고 온 여름. 이분이 원래 혼모노라는 책을 해서 또 유명해진 분인데 이거는 헤어진 이들과 가족 간의 사랑, 전하지 못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랍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이걸 읽으신 분들하고는 좀 더 댓글이 많아지고 또 재밌게 얘기할 수 있기를 고대하며 오늘 이렇게 프랑스 아재 4강의 프랑스를 좋아해서를 같이 읽고 생각을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후기 한 번씩 얘기해 주시죠. 아무래도 이제 첫 번째 책이었던 아이로봇이나 이번 책인 이제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나 둘 다 약간 읽을 때 되게 좋은 게 그 작가분들이 되게 생동감 있게 써주셔가지고 읽는 내내 약간 머릿속에 계속 그려지더라고요. 이런 감정을 느낀 게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이제 다음에도 또 기회가 있다면 책 열심히 읽어서 한번 오겠습니다. 참 말을 잘해. 저는 뭔가 상황 앞에 얘기했듯이 상황보다 이렇게 인물 한 명 한 명 그리고 이 인물들의 관계에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본 책이나 뭐 그게 너무 오랜만이라서 되게 빠르게 슉슉슉 읽었는데도 뭔가 사랑이라는 거 하나에 대해 고찰 되게 깊숙이 생각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좋았고 처음에 그냥 도파민 가득하겠지 연하남 얘기 재밌겠다 이렇게 읽었는데 생각보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는 얘기여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뭔가 사랑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늘 의뢰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의견이 다들 엄청 많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런 게 너무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어쨌든 이 사랑이라는 주제가 뭔가 인간에 있어서 너무나 필수적인 요소잖아요. 뭔가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람마다 관점이 다른 것도 재밌는 것 같고 뭔가 작가의 사랑에 대한 관점 같은 것도 얘기할 수 있어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고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시대를 관통하는 사랑에 대한 얘기를 막힘없이 얘기할 수 있게끔 열어주신 프랑스 아재 4강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저도 그렇게 폴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일부러 여기서 이제 폴의 반대되는 의견을 주려고 한 거지 나이도 비슷하고요 저랑 상당히 공감 가는 게 많기 때문에 일부러 부정적으로 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다음 두 번째
독서클럽, 선유도 독서클럽에서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이 나눠본 얘기 중에 공감됐거나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나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만나도록 해요. 안녕. 안녕. 안녕.